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극화 해소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77 플랜, 그러니까 저희는 37 플랜이라고 약칭을 했습니다만 이 777 플랜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 777의 의미는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올리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70%대로 올리고 중산층 비중도 70%대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양극화나 불평등이 크게 완화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요약된 내용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해서 중소기업과 중산 서민이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성장 틀로 구조 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에서 임금 증가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를 확산시키고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에 관한 3동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서 보수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고 그 마지막에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이게 세금이 없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환급을 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읽어보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소득 계층 간 격차, 가계와 기업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기업 소득은 늘고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에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낙수효과에 근간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가계소득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기업소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1835개사의 공시자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사내 유보금이 7년간 519조 원이나 급증해서 1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에 167%가 폭증했습니다.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 유보금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용 근로자의 임금이 2002년에는 그 격차가 85만 원이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격차가 182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는데 전체 국민 소득 중 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피용자 보수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올소득 소득 격차가 1990년 8.5배였습니다만 2014년에는 11.9배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리얼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시정해야 할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OECD 26개 국가의 평균의 경우 진위계 수가 소득 재분배 전에는 0.467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재분배 후에는 0.298로 떨어져서 0.169 정도 감소해서 조정률이 36.2%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배분배 전에는 0.341로 OECD보다 더 나았습니다. 근데 재분배 후에는 0.310으로 OECD보다 더 높고 감소 효과가 9.1%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법은 불평등 해소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로 777 플랜, 소위 37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OECD 평균은 68.8%입니다.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겠습니다. OECD 평균은 71%입니다. 중산층 비중을 지금 현재는 65% 수준입니다만 외환위기 수준인 70% 수준으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이 목표만 달성이 되면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수단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여기서 총괄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777 플랜, 37 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틀을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 체제에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더불어 성장 체제로 구조 개혁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치 중심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 창출 및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중산 서민도 더불어 잘 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성장의 결실이 경제 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을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은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식에 보면 현재 사내 유보금 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소득에다가 60 내지 8%를 곱해서 여기서 이제 투자나 또는 임금이나 배당으로 나간 금액을 빼고 난 이게 이제 사내 유보금이거든요. 여기에 10%를 가세를 하는데 임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금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 성과 공유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소득이 늘면 그게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단으로는 소득 계층 간 소득 배분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주로 우리 당 지자체장이 주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먼저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기업,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 무슨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의 노동자까지 적용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현재 53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시급이 평균 7,145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액보다 한 1,000원 정도 높은 거죠. 광역자치단체는 7,492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평균 6% 수준밖에 인상되지 않는 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연평균 16% 수준으로 올려서 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현재는 720만 원까지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200만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60만 원까지 주고 있던 것을 올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소위 3동 원칙을 법제화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서 보수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기 임원 중에서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개하다 보니까 등기 임원에서 이제 그 재벌 총수 일가가 빠지게 되면 공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봉이 많은 5사람을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데요. 계층 간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소득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 중산층 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공개해 주는 겁니다. 세금 자체에서. 근데 이제 세금이 적거나 세금 안 내는 분들은 혜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환급까지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교육비 세액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적용을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